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일반인 상대로 해가지고 그 세법 전반을 다 둘러봐도 가장 큰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만약에 양도세 절세 팁이다 라고 하면 뭐 두말할 거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뭐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을 취득을 했으면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비과세를 못 받으면 절세를 논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은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된다. 그 두 번째 만약에 팁이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자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고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장특공제 표 2라고 하거든요. 표 1은 이제 30%까지 공제되는, 이 15년 동안 30% 공제되는 거를 이제 표 1이라고 하고, 표 2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특별하게 적용되는 80%까지 적용되는 율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주가 40% 한도고 보유도 40% 한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4%씩 해서 8%씩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집값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예전에 취득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양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따질 때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퍼센트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더 살면은 이게 8%를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조금만 더해서 8%를 살아야죠. 그러니까 1년에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많이 요건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이 뭐 한 달 부족하다. 그러면 한 달 더 살면 8% 공제가 더 되는 거거든요.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이 그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 8%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며칠 차이로 이렇게 양도세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첫 번째 비과세 요건을 다 챙겨야 된다. 두 번째 가능하면 장특공제를 많이 받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주택자 중과가 지금 이제 1년 더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과 유예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 기회를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산 리밸런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왜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왜 덜 똘똘한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지금 양도하는 시기로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방향에서 보면 추세 자체가 2주택까지는 약간 허용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2주택자는 중과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2주택자 이번에 중과 부분이 풀렸잖아요. 그것처럼 2주택까지도 만약에 이제 중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그런 분위기였는데 앞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똘똘한 두 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방안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산 리밸런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여 재산이라든가 증여 시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좀 달라집니다. 이게 그 정확한 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는 거거든요. 지방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과세 표준을 잡는 기준이 지금은 현재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이제 과표를 잡겠죠. 이제 취득세, 증여 취득에 의한 취득세 과표를 잡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이 시가 인정액이 뭐냐 하면 이게 상증법상 규정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게 상속이나 증여가 있게 되면 그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가 개념이 도입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한 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죠. 지금도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증여취득에 의한 취득세 세율이 12%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과세표준이 시가로 잡힌다 그러면 시가의 12%가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2월 과세도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월 과세가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택을 하나 증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안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에 가액으로 잡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취득한 시기를 땡겨서 그냥 취득가액을 잡아버리는 게 이게 2월과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5년까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10년으로 내년에 늘어납니다. 증여를 하고 금방 안 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불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능한 올해 증여를 하는 게 나았는데 약간 그럼 희망적인 얘기도 한번 해드리면 지금 내년 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를 했는데 내년 1월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12% 세율을 적용 안 해도 되잖아요. 3.5% 세율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책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일정대로 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이제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부분이 어디가 해제될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좀 해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취득세 개정안 부분은 내년 2월에 아마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이 좀 낮아질 거다. 그리고 법인이 취득세 세율도 낮아질 예정이다. 그게 이제 2월 정도고요. 이 부분도 2월에 반드시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법령 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섣불리 그냥 대책만 믿고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법이 통과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아마 임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범위 아니면 대상 이런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민특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민특법만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민특법이 개정된 후에 소득세법도 개정이 돼야지 완벽하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지금 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어서 이 작업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아마 민특법으로는 2023년 2월 정도에 이제 민특법 쪽이 좀 개정되면서 아파트가 어떻게 등록이 될 건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범위 같은 게 확정이 될 거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2023년 7월 정도 그때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같은 거를 이제 어느 범위 내에서 복원시키느냐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양도세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세법 개정 전반적인 부분은 아마 2023년 7월 정도에 그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많이 개정됐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정책 방향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 전부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세표준 12억 이상 다주택자만 중과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냥 단일 세율을 적용하자. 주택 수량은 상관없이 가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아마 그 기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 연내에 추진 방향 같습니다.